후진국 한국에 왜 가요? 한국 좁아 터진 곳에 볼 게 있나요? 지금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앵커가 생방송 중에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생방송 대형 사고 영상이 각종 미디어, SNS에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떤 발언을 했길래 중국이 그 난리가 났는지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상상 그 이상 쌍쌍이와 알아볼게요.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샹루이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20년 넘게 뉴스 앵커로 일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도 하는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다 봤고 다 들었다고 항상 믿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저는 뉴스에서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한국이 환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저를 약간 조심하게 만들었지만 속으로는 매우 궁금했어요. 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아침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인 소윤 씨께서 샹루이 씨, 직접 보지 않으면 진실을 알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 메아리 쳤어요. 저는 지금까지 읽어왔던 수많은 보도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떠올렸어요. 예전에는 그런 의견들을 가볍게 흘려들었지만 이번엔 소윤 씨의 말씀이 제 안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이제 직접 한국을 보러 가야 할 때라고 결심했어요. 저는 2주간의 한국 여행을 계획했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 밝은 네온사인, 그리고 만날 사람들을 상상했어요. 동시에 한국에 대해 경고하는 부정적인 뉴스들도 떠올랐어요. 현실은 과연 다를까요? 친절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생기와 따뜻함이 넘치는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조금은 두렵기도 했지만 저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랐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대적이고 깨끗한 공항에 바로 감탄했어요. 공항은 매우 크고 직원들은 모두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모습을 보았고 친절한 안내원이 중국어도 조금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따뜻한 환영 덕분에 제 걱정이 서서히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터미널을 걸으며 저는 밝은 조명, 깔끔한 복도, 그리고 분주하지만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저는 내가 들었던 이야기와는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환경이 저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소문으로만 들었던 한국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와 잔잔한 배경음악 속에서 예상치 못한 평화를 느꼈어요. 공항에서 소윤 씨를 만났을 때 그의 미소는 따뜻하고 격려가 되었고 같이 이곳을 둘러보아요. 분명 놀라실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자신감에 용기가 생겨 저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중심가로 향했어요. 창밖을 보니 높은 빌딩, 넓은 거리, 그리고 푸른 녹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도시는 활기차고 친근하며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행을 하면서 저는 작은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도로, 여러 언어로 된 밝은 간판, 중국어로 소통하려 애쓰는 택시기사님의 정중한 모습들. 모든 작은 친절한 행동들이 제게 이곳 사람들과의 연결감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 뒤에 숨겨진 수많은 긍정적인 순간들이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 첫날은 새로운 풍경과 감정들로 가득했어요. 마치 따뜻하고 환영받는 세계의 문을 열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비록 제가 전에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저는 호기심 많고 희망에 차 있었으며 이야기 이면의 숨은 진실을 더 알고 싶었어요. 그때는 아직 몰랐지만 이 여정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 순간 도시가 활기를 띠고 제 가슴이 설렘으로 뛰던 가운데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제 한국에서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다음날 어떤 일이 펼쳐질지 무척 기대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이후 저는 설렘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도시가 저에게 전에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싶어 일찍 일어났어요. 소윤 씨와 저는 작은 카페들과 아늑한 공원들이 가득한 한적한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날씨는 선선했고 공기는 상쾌했어요. 발견하기에 완벽한 날이었어요. 저는 형형색색의 간판들이 있는 좁은 골목을 걸었던 기억이 나요. 건물들은 깔끔했고 각 상점마다 고유의 매력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환영받는 듯 새로웠어요.
이건 전에 경고받았던 한국과는 다르구나라고 웃으며 생각했어요. 제 친구이자 가이드였던 소윤 씨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는 이곳 사람들과 그 역사의 작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그의 말씀이 마치 믿을 만한 이웃이 소중한 집의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후가 지나자 우리는 잠시 쉬며 차를 마시기 위해 아늑한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카페 내부는 부드럽고 아늑했으며 창문으로 따스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자리를 뜨려 할 때 지갑을 찾으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갑자기 비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심장이 한번 멈추는 듯 했어요. 저는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혹시 테이블 위에 두고 온 걸까? 아니면 차를 주문할 때 떨어뜨렸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중요한 카드들과 소량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했어요. 저는 소윤 씨를 불러 제 지갑이 없어졌어요. 이제 주머니에 없어요라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소윤 씨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주변을 함께 수색해 주셨어요. 의자 및 바닥, 계산대까지 모두 살펴보았어요. 그 순간마다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고 카페의 잔잔한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변해갔어요. 저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몇 분간의 수색 끝에 거의 희망을 잃어갈 무렵 다정한 목소리가 긴장을 깨뜨렸어요. 한 젊은 카페 직원분께서 실례합니다, 고객님. 이게 고객님께 속한 물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셨어요. 저는 안도와 믿기 어려운 감정이 뒤섞인 채 그분을 바라보았어요. 직원분께서는 가지런히 접힌 지갑을 건네주셨어요.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 손에서 지갑을 받아 열어보며 카드와 현금이 모두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도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저는 큰 감사를 느꼈어요. 직원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걱정했었어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의 미소는 따뜻했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순간 작은 친절한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느낌은 마치 어둠을 몰아내는 따스한 빛이 제 안에 퍼지는 것 같았어요. 사건이 끝난 후 소윤 씨와 저는 카페의 한적한 구석에 다시 앉았어요.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며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의 공포와 빠른 수색, 그리고 지갑이 돌아왔을 때의 안도감을 계속 떠올렸어요. 그 순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이었어요. 단순한 일이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우리는 그날을 희망과 신뢰의 새로운 느낌과 함께 마무리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감을 느꼈어요. 친근한 미소와 정중한 고개 끄덕임이 여기서는 서로를 배려해요라고 말해주는 듯 했어요.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는 작은 경이로움들로 가득했어요.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는 작은 공원을 걸었던 기억이 나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잔잔한 대화가 어우러져 공원이 따뜻한 만남의 장소처럼 느껴졌어요. 한 노부부가 천천히 함께 걸으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모든 발걸음마다 배려가 깃들어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 소윤 씨께서 향로이 씨 이제 기분이 달라졌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웃는 얼굴들과 따뜻한 배려의 모습을 보며 잠시 멈췄어요. 네, 저는 이제 한국의 진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전에 들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곳은 온기와 신뢰가 넘쳐나요라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소윤 씨의 눈에서는 이해와 공감이 빛났고 저희 둘 다 이 경험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놓을 것임을 확신했어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잃어버린 지갑 사건, 공포에서 따뜻한 친절로 바뀐 순간을 다시 떠올렸어요. 아무리 걱정하고 옛 선입견에 빠져 있었더라도 항상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연결감이 어느 때보다 강해졌음을 느꼈어요. 그 밤 호텔 창가에 앉아 부드럽게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평화를 느꼈어요. 이 새로운 곳에서 밟는 모든 발걸음이 두렵기도 하고 따뜻한 놀라움도 함께 가져다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잃어버린 지갑은 단순한 공포의 순간이 아니라 한국의 진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진솔하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그 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고 낯선 이들의 친절에 감사하며 앞으로 펼쳐질 여정을 기대했어요. 한국에서의 다음 날은 밝고 분주하게 시작되었어요.
저는 기분 좋게 일어나 이 아름다운 나라를 더 많이 보고 싶다는 설렘을 느꼈어요. 작은 동네 식당에서 가볍게 아침을 먹은 후 소윤 씨와 저는 도시를 더 둘러보기 위해 출발했어요. 우리는 경복궁이라는 유명한 궁궐을 방문했어요. 그 궁궐은 웅장하고 오래된 모습으로 높은 돌담과 넓은 마당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역사책 속으로 걸어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디를 봐도 아름다운 정원과 옛 건물들이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궁궐 경내를 걸으며 저는 여러 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 순간들을 기록하려고 했어요. 궁궐 지붕 위로 햇빛이 반짝였고 저는 깊은 평화와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소윤 씨는 이곳의 역사와 전통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차분히 설명해 주셨고 그의 열정 덕분에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의 말씀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궁궐 방문 후 우리는 한옥이 남아있는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어요. 좁은 골목길에는 작은 상점들과 고요한 마당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전통 가옥들이 현대적인 요소와 어우러진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마을을 거닐다 보니 이전에 걱정했던 한국에 대한 불안감이 서서히 사라져갔어요. 모든 것이 단순히 친절하고 진솔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북촌 근처의 분주한 시장을 거닐다가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새로운 사진을 확인하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제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주머니를 필사적으로 확인했어요. 제 휴대폰은 어디 갔을까요? 라는 생각과 함께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휴대폰은 단순히 사진을 찍는 도구가 아니라 여행 계획, 연락처, 그리고 지금까지 찍은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소윤 씨께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즉각적인 걱정이 스며들었고 우리 걸음을 되짚어 봐요라고 신속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분주한 시장 곳곳을 함께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에게 휴대폰을 보았는지 물어보았지만 모두 각자의 일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밝은 색깔의 포장마차와 활기찬 대화 속에서도 점점 커져가는 걱정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오히려 압도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전에 경험했던 차분하고 질서 있는 거리와 친절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침착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휴대폰을 잃어버린 걱정에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누군가 가져갔을까? 혹시 다시 찾지 못할까 하는 생각에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소윤 씨께서는 근처 경찰서에 가봐요.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동의했고 우리는 시장에서 멀지 않은 작은 경찰서를 향해 서둘러 갔어요. 경찰서는 현대적이고 깔끔한 모습이었고 도움을 주려고 준비된 친절한 경찰관들이 계셨어요. 저는 경찰관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휴대폰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 했어요. 저는 경찰서 밖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소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어요. 전날 카페에서 받았던 친절을 생각하며 이번에도 친절함이 이어지리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소윤 씨는 제 곁을 지키며 조용히 격려의 말을 건네주셨어요. 분명 찾을 거예요라는 그의 부드러운 말에 저는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오랜 시간 같았던 기다림 끝에 한 경찰관께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시장 근처에서 휴대폰 하나를 찾았어요. 설명해 주신 것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자 제 심장은 한번 뛰었어요. 경찰관은 저희를 작은 방으로 안내하며 제 휴대폰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사진, 메시지, 연락처 모두 그대로였어요. 안도의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경찰관께 여러 번 감사를 표하며 이 여행의 추억들을 잃어버릴까봐 정말 무서웠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찰관께서는 미소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요. 다음에는 좀 더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간단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 순간 어려운 시기에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소윤 씨와 저는 경찰서를 떠나며 안도감과 함께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그 경험은 극적이고 무섭기도 했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믿게 해준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분주한 시장을 걸으며 저는 작은 상점에서 미소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 함께 웃고 떠드는 친구들, 심지어는 꼬리를 흔드는 길 잃은 강아지까지 모든 작은 친절의 행위들이 제가 혼자가 아님을, 그리고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날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은 일은 진정한 도전이었어요. 제 침착함을 시험했고 두려움에 맞서게 했지만 동시에 한국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아름다운 순간이기도 했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제 여정을 다시 바라보며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친절과 지원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되새겼어요. 모든 도전은 배우고 성장할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잃어버린 휴대폰은 단순한 문제 그 이상의 의미였어요. 한국의 진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과 배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여러 날 동안 도시를 탐험하며 도전과 친절을 모두 경험한 후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현지인의 시각으로 더 알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어요. 이곳 사람들은 명확한 소통과 정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한 현지 방송국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건물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분주한지 보고 놀랐어요. 건물은 깔끔하고 밝았으며 큰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가득 들어왔어요. 내부에서는 컴퓨터 앞에서 일하거나 소규모 그룹으로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따뜻하고 환영하는 느낌이었고 예전에 제가 상상했던 차가운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오랜 세월 미디어 업계에서 일해온 존경받는 기자 송은재 국장을 만났어요. 국장님은 차분한 미소와 단단한 악수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환영합니다. 샹루이 씨라고 분명한 한국어로 인사하시다가 제 망설임을 보시고 영어로도 말씀해 주셨어요. 국장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국장님께서 대중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는 작은 회의실에 앉았어요. 벽에는 한국 역사의 유명한 사건들과 기억에 남을 순간들의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송 국장님은 한국 미디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외신에서 보도되는 많은 한국 관련 이야기는 전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진실 좋은 면과 나쁜 면 모두를 공유하지만 항상 우리 국민의 진심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해요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호기심과 희망이 생겼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어떻게 하면 뉴스가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나요?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등 간단한 질문들을 던졌어요. 송 국장님은 인내심 있게 대답해 주셨어요. 모든 이야기는 정성을 들여 작성되어야 하며 보도 대상인 국민들을 항상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배려하며 열심히 살아왔어요라고 말씀하시니 국장님의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지난번에 지갑과 휴대폰 분실 경험, 그리고 그때마다 현지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준 따뜻한 순간들을 국장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국장님은 이런 경험들이 우리 문화의 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로 전해져야 할 이야기들이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대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송 국장님께서는 더 많은 질문을 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마치 엄격한 기자가 아니라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느낌이었어요. 국장님은 매일같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팀에 대해 그리고 정직과 친절이 대중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국장님의 열정과 헌신에 감탄했어요. 방문을 마치기 전 송 국장님께서는 스튜디오 곳곳을 둘러보게 해주셨어요. 생방송을 준비하는 기자들,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기술팀, 그리고 세심하게 검토하는 편집자들의 모습을 보며 이곳에서의 일이 단순한 직업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명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건물을 나서며 저는 현지 미디어의 힘과 진실을 중시하는 공동체의 강인함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송 국장님과 같은 분들을 만나면서 부정적인 뉴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절, 근면, 정직으로 이어진 이야기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느꼈어요. 송 국장님을 만나고 한국의 진짜 목소리에 대해 알게 된 후 저는 이 놀라운 나라를 일상 속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졌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새로운 모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작은 동네 식당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죽 한 그릇과 따뜻한 차를 주문하며 주변 사람들의 잔잔한 대화 소리를 들었어요.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와 직원들의 다정한 인사말이 저를 환영해주는 듯 했어요. 집에서의 분주하고 때로는 스트레스 가득한 아침과는 너무 달랐어요. 이곳에서는 단순한 아침 식사도 한순간의 평온과 친절을 선사해 주었어요.
아침 식사 후 소윤 씨와 저는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시장은 활기차고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했어요. 길가에는 신선한 채소부터 수공 예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 노점들이 즐비했어요. 거리 음식의 맛있는 향기와 상인들의 즐거운 목소리가 시장 전체를 감쌌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모든 풍경과 소리를 만끽했어요. 사람들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무거운 짐을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마치 삶의 축제처럼 느껴졌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저는 화려한 수제 천을 파는 노점을 멈춰 섰어요. 한눈에 봐도 친절한 눈빛을 가진 할머니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시고 부드러운 천 한 조각을 건네주셨어요. 저는 그 다채로운 색감과 정교한 무늬에 감탄하며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께서는 오랜 세월 이 노점을 운영해 오셨고 각각의 천 조각마다 정성과 열정이 깃들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소박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이 와닿았고 작은 가게마다 누군가의 노력과 사랑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계속해서 걸으면서 저는 도심 한복판의 한 공원에도 들렀어요. 공원에는 가족, 친구, 그리고 벤치에 앉아 쉬는 어르신들이 가득했어요. 아이들이 그네에서 놀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뛰어다녔어요. 저는 큰 나무 아래 조용한 곳을 찾아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며 바람에 스치는 잎사귀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 소리를 들으며 깊은 안식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곳과 깊은 연결감을 느꼈고 과거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녹아내리는 듯했어요. 한국을 만드는 데는 모든 사람의 작은 마음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근처 학교에서 견학 온 젊은 학생들을 만났어요. 학생들은 호기심 많고 다정했어요. 한 명의 민지라는 소녀가 학교를 안내해주겠다고 하며 학교 곳곳을 함께 걸으며 일상 속에서 존중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서로 돕고 언제나 다정하게 말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치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는 작은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박물관은 고요했고 오래된 사진, 전통 의상, 그리고 조상들이 사용했던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간단한 설명문을 읽고 옛사람들의 삶을 상상했어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나라를 만들어 온 세대들과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경험은 제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녁 무렵 저는 전통 식당에서 현지 음식을 맛보기로 했어요. 식당은 나무 패널과 부드러운 조명으로 꾸며져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김치, 밥, 생선구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을 주문했어요. 한 입 한 입마다 때로는 매콤하고 때로는 달콤한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었고 언제나 신선하고 만족스러웠어요. 식당 직원들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해주어 식사가 특별한 삶의 축제처럼 느껴졌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으며 저는 점점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모든 제스처 속에서 친절이 느껴졌고 모든 대화 속에서 그 따뜻함이 들렸어요. 이 나라의 아름다움은 단지 유명한 관광지나 역사적인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곳 사람들과 깊은 연결감을 느꼈고 마치 따뜻한 보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여정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한 모습을 보고 배우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앞으로 만나는 모든 미소, 모든 부드러운 한마디, 모든 친절한 행동들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이 여행은 제 마음을 열어 한국의 진정한 정신 역사와 삶이 어우러져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정신을 받아들이게 해주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저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오늘의 기억이 저를 강하게 하고 희망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고 내일 또 다른 새로운 모험이 펼쳐질 것을 기대했어요. 오랜 하루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피곤하면서도 행복한 감정을 느꼈어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 같았어요. 지난 며칠 동안 쌓은 경험들은 깊고 진솔했어요. 저는 이곳의 일상 속 아름다움을 직접 보았고 제 마음은 따뜻한 추억들로 가득 찼어요. 이제 이 감정을 중국의 TV 스튜디오에 계신 시청자분들께도 전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부드럽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하늘은 어둡지만 위에 빛나는 별들은 작은 희망의 등불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만난 친절한 사람들, 따뜻하게 인사해주신 택시기사님, 정직한 카페 직원, 다정한 경찰관,
그리고 학교에서 만난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얼굴과 다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진실과 친절은 삶의 작은 부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마지막 날 한국에서의 일정을 준비하며 저는 중국의 TV 스튜디오로 돌아갈 준비도 했어요. 다음날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시청자들에게 제 여정을 단순한 뉴스 보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변화의 이야기로 전하고 싶었어요. 부정적인 뉴스가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더 큰 진실이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른 아침 저는 맑은 정신과 차분한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여행 중에 중요한 순간들을 하나하나 노트에 정리하며 되새겼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의 공포,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의 당황, 그리고 결국 친절한 이들 덕분에 두 물건 모두 되찾았던 안도의 순간들 모두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시장에서의 따뜻한 대화, 공원에서의 평화로운 산책, 그리고 방송국에서 송 국장님과 나눈 감동적인 대화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한국의 진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이루는 퍼즐 조각들이었어요. 방송 당일 저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TV 스튜디오에 들어갔어요. 그동안 도움을 준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치 어둠 속을 밝혀주는 밝은 빛처럼 말이죠. 카메라 뒤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저는 지금까지 보고 느낀 모든 것을 기억했어요. 생방송이 시작되자 저는 진솔한 목소리로 시청자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했어요. 오늘은 제 인생을 바꾼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라며 시작했어요. 한때 믿었던 부정적인 뉴스와는 전혀 다른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분주한 서울의 거리, 조용한 카페에서 느낀 배려,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만난 친근한 미소들을 말씀드렸어요. 지갑과 휴대폰을 잃어버렸던 순간들, 그리고 그때마다 보여준 친절 덕분에 진짜 친절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제 목소리는 차분했고 한마디 한마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스튜디오 안은 고요했고 시청자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때때로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내는 것은 실제 경험과 정직한 사람들 덕분임을 전하며 모든 분들께 뉴스를 넘어 진실을 찾으라는 격려의 말을 전했어요. 방송이 끝난 후 많은 분들께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저의 이야기가 희망과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여정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이해와 변화의 과정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다시 창가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저는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의 친절을 잊지 않고 전하리라 다짐했어요. 제 여정은 새로운 장을 열었고 그 장은 희망, 신뢰, 그리고 진정한 인간적 연결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저는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모험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이상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이상 상상 그 이상 쌍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